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국내에 재미있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습관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밤새 이제 미국 주가가 어땠는가 이제 확인하고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이제 온라인판을 보는데, 거기 주요 헤드라인 중에 항상 이제 미국 뉴스가 대부분인데, KTNG가 해외 행동주의자 펀드에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어서 국내 언론을 한 6시 좀 넘어서 아침에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보도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경에서 특종이라고, 뭐 왜 특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 번역이 특종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특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아침에 상세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한국이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원화가 워낙 약세이니까 외국 투자가 여객 펀드나 뭐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뭐 단기간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이익이 안 좋아도, 그래서 그 좀 저평가된 국면은 확실하고 한국의 그 거버넌스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제 저도 거버넌스 포럼에 그 뭐 발기인으로서 되게 여기 많이 관여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담배와 그 인삼의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자, 마켓시한 70%, 그 다음에 이미 배당을 꽤 많이 주는데 현금 흐름이 좋아서 여기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싱가포르에 여기에 펀드를 만들어서, 근데 저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처음에 싱가포르의 헤지 펀드를 이제 스위스 자금을 받아서 2004년에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싱가포르의 어떤 생태계를 잘 아는데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있을 때 이제 그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사회 최고 경영진한테 이러한 프로포저를 보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펀드의 어떤 그 절차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먹혀지니까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오픈하고 외신들한테 특히 보냈어요. 그래서 주주 제안 내용을 이제 그 회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의 호재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그 상당히 고위 임원한테 아마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다시 한국에 좀 상륙할 것 같다. 특히 펀디멘털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가장 그 일대 주주인, 여기는 뭐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그 이게 이제 나중에 주총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국민연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데 의견권 자문사들이 있어요. ISS나 글라스루이스 이제 이런 데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 중에 행동주의자 펀드의 타겟이 될까가 어디인가. 왜냐하면 2015년, 16년, 17년에 18년까지 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에 그때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 결과 거버넌스의 일부 개선이 좀 있긴 했지만 약간 두 걸음 전진을 했지만 이제 한 걸음 후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여기 이제 여괴 펀드를 그 만든 분이 Flashlight Capital Partners PT Limited. PT Limited는 이제 싱가포르의 회사를 만들면 프라이빗의 약자를, 그러니까 PT Limited라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펀드가 설립된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이제 운용사도 이제 거기에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가 이상현 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칼라일 출신이고 칼라일 한국의 대표를 했고, 근데 제 지인들이 이제 옛날에 칼라일에 많이 오래 있어서 제가 조금 레퓨테이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KTNG가 시총이 한 10조 원쯤 되는데 1%, 그러니까 1%라는 건 한 1,000억 정도 지분을 매입해서 주주 제안을 회사한테 했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을 밤사이에 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제 특종을 했죠. 한경이 특종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와 그다음에 분석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엘리엇이나 칼 아이컨의 공격 스타일을 봐도 펀디멘털은 좋은데 이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서 저평가된 회사들을 보통 행동주의자들이 공격하는데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5배, 10배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의 장점, 왜냐하면 뛰어난 회사니까. 그래서 실제 KTNG도 브랜드 파워가 뛰어나다, 수많은 특허가 있다, 막강한 시장 점유율이다. 이제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개선합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name and shame policy. 그래서 장점을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을 얘기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가치.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기 그 flashlight cap dot limited인가? 이건 여기 구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보시면 한글로 자료가 돼 있어서 보실 수 있고, 결국 이제 외국 주주한테는 영어로 똑같은 레터를 보냈을 거고, 국내 주주들도 꽤 있으니까 국민연금 포함해서 국내 개인 투자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해외를 양쪽을 타겟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약간 내용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역시 조금 그러니까 이 그 우리 국대급 선수는 아니다 그런 느낌은 들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주장하는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가 되고 5년 사이에 5배가 오른다는 것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좀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실제 고먼삭스 같은 데는 2분기 실적 발표되고 애널리스트가 주가 8만일 때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를 했더라고요. 목표 주가 7만 3천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가가 한 4% 올랐는데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인 희망 섞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는 거기에 핵심 인력, 창업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아주 이상현 대표라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나 봤지만 상당히 훌륭한 경력, 좋은 학교 국내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그다음에 맥킨지, 어피니티 파트너스, 칼라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아웃 펀드를 다 거쳤고 경력도 한 20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여기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가면 강조하는 게, 내가 인센티브 관련된 프로그램 설계 경험이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들, 왜냐하면 CEO와 그 사회이사 멤버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주 가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이 경험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KTNG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본질 가치는 이거보다 한 2배쯤 된다. 이제 그걸 따져보면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보면 담배 부분의 가치가, 본질 가치가 한 11조 5천억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삼을 우리나라에서 그 뭐 독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 브랜드를 갖고 팔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사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면 시총이 한 3조 7천억은 될 것이다. 뭐 다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인삼 부분은 그러니까 분사를 하는 거가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3조 8천억이 있고, 부동산이 이 회사가 많아요. 부동산 개발을 그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2조 2천억, 그 다음에 비핵심 자산, 그다음에 뭐 영진제약인가 이제 이런 뭐 제약사 뭐 이런저런 지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 정리하면 6조 4천억. 그래서 토탈 21조의 그 기업 가치가 나와서 지금 시총 대비 거의 2배 정도 밸류가 된다. 그래서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부문, 그 진생, 인삼 부분을 카브아웃해서 띄어내서 상장하는 건 실제 뭐 20년 전부터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요구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담배 부분이 선진 시장은 이미 꺾였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중국 같은 데도 수요가 안 늘어나서 결국 이 부분의 그 성장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의 밸류에이션에 관해서 이제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밸류를 높이려면. 그래서 5가지 중에 한 3가지는 말이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5번째는 그렇게 뭐 파워풀한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주 제안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얘기한 게 관련형 그 전자담배, 그
그 Re를 그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든다. 근데 실제 뭐 해외에서도 그렇게 성과가 많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큰 성장성의 모멘텀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동의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인삼공사의 분리 상장을 해서 한 3, 4조 원의 그 밸류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액 한 1조 몇천억에 에비타 마진이 13%인데 당연히 수익성을 독립회사를 만들면 한 20%는 갈 수 있을 거고 성장이 최근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을 만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키워나갈 수 있고 비핵심 사업,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관련 없는 회사들 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와 차별화되는 주주환원 정책. 그래서 지금 주주환원 수준이 16년 전 카라이칸이 공격했을 때랑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담배인상공사 배당 수익률이 한 5%인데 지금 뭐 필립 모리스나 얼트리아 이런 해외 그 회사들의 경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100조 원이 넘어서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뭐 6, 7%, 뭐 한 1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같이 해주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인데 뭐 이 부분은 뭐 하면 좋지만 주가의 밸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작년에 그 CEO 사장이 23억인가 6억 월급을 받았고 그 대신 주식은 2분만 2천만 원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주와 같은 배를 탄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임직원 그다음에 사회이사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만들어다. 그래서 뭐 컨셉트는 좋은데 크게 파워풀한 아규먼트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KTNG 주가를 보면요. 진짜 그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난 10년 동안 굵은 선이 KTNG 주가, 그다음에 옅은 선이 커스피인데 상관관계가 없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커스피가 좋을 때는 KTNG는 이제 가만히 8만 원대에서 쉬었고 최근에 코스피가 긴 조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KTNG가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주가가 4% 올라서 시총이 11조 원. 그래서 이제 퍼가 11.5배. 그래서 약간 저평가될 수 있다고도 보이지만 이게 뭐 퍼가 15배, 20배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제안 중에 두세 개가 진짜 화끈하게 이루어지면 주가가 리웨이팅, 퍼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5%.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43%니까 국민연금이 한 8%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의 향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KTNG는 우린 좀 재미없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독과점 사업자고 제품의 경쟁력, 마켓쉐어도 높고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높고 16년 전에 칼 아이칸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85억 달러 인수를 하겠다. 이거는 약간 좀 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 아이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담배 회사를 경영권을 뺏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그런 그 약간 위협을 하면서 사회이사 자리를 하나 얻었고 그 과정에 이제 이 회사들은 결국 그 펀드라는 거는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팔고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많은 이익을 내고 다 팔고 나갔다. 그래서 약간 씁쓸한 그런 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행동주의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들은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아웃퍼폼한 종목을 고르고 그것보다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은 피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수동적이죠. 근데 이제 행동주의자 펀드라는 것은 내가 지분을 취득을 해서 그 회사의 경영진과 교감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어서 어떠한 그 주주 가치,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게 뭐 배당의 증가든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유유자산의 매각 아니면 부채 축소 뭐 그다음에 경영진의 교체 아니면 이사회의 교체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점점점 월가 저 국제금융의 메인스트림 주류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어서 운영자산도 커지고 파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위에 정점이 있는 것이 엘리엇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 이제 부탁을 해서 주주 구성을 봤는데 여기 뭐 최대 주주가 없죠. 정부 지분도
특별하게는 없고 국민연금이 한 8% 정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공사가 자사주가 있고 뭐 IBK 기업은행 같은 데가 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마 회사 측하고 가까울 텐데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어떻게 표를 행사할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43% 지분을 들고 있는 외국 운영사들이 외국 펀드들이 어떻게 아마 표대결을 하면 아마 제 생각엔 지금 10월 말이니까 주총을 앞두고 여기 사모펀드 행동주의자 펀드에서 플라이 캐피털에서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낼 거고 회사 측도 회사 측 후보를 내고 여기는 이제 집중 투표제를 채택할 거니까 그 외부의 행동주의자 펀드가 승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외에 더 중요한 것은 40% 이상을 들은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를 주총에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표대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견권 자문사예요. 해외는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Glass Lewis라는 데가 거의 뭐 과점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이사가 나는 찬성을 하고 어떤 이사는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런 의견을 밝히면 블랙록이건 여기에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뭐 그레이트 이글이라는 데가 이제 이대주주인가 그래요. 저도 옛날에 현역일 때 알던 데인데 블랙록 여러 가지 그 큰 대형 회사 피델리티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그 권고를 따라갑니다. 자기네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때 내부 기록을 남겨서 담당자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결권 자문사들이 ISS 같은 데가 플라이 캐피털이 추천한 사회이사를 우리는 찬성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사회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거버넌스 과목에서 가르치는데 2016년에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 0.6% 취득하고 주주 제안을 이사와한테 보낸 거와 형식에 있어서 약간 그 스타일은 많은 면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펀드의 이제 공격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상장 기업들이 행동주의자 펀드의 공격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상장 기업 중에 공격 대상이 됐던 KTNG, 삼성전자 엘리엇이었죠. KTNG 카라이컨,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다 또다시 엘리엇의 공격이 됐는데 2018년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엄청나게 기본 비즈니스가 우수하다, 펀디멘탈이 우수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독과점 사업이거나 하지만 경영진이 신뢰를 잃었거나 거버넌스가 별로 안 좋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 절대적으로 아니면 상대적으로 해외 경쟁사 대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보는 관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한국의 많은 기업이 타겟이 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이 행동주의자 외국의 큰 펀드 엘리엇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지금 정부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국제회의 같은데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갔더니 진짜 한국의 달라진 위상,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조업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나라니까 그만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뛰어난데 반면에 거버넌스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한 이유도 있지만 하여간 주가는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원화가 1440,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를 갖고 펀드를 운영하는데 원화로 된 주식을 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더 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일본을 지금 이제 지금 주의를 맴도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뭐 저도 관여하는 거버넌스 포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투자가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 우리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한번 거버넌스를 놓고 기존 경영진하고 붙으면
회사가 좀 거버넌스가 대폭 좋아지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행동주의자 펀드는 경영권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인 경우는 거의 절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목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다 팔고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관심하면 될 것 같고, 아마 공기업 중에서 뭐 대주주가 없고 그런데 회사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 같은 데가 아마 타겟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펀더멘탈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받지만 주가가 저평가된 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타겟이, 외국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타겟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태가 전개되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